북한 김정은의 사기극이 또 터졌습니다. 얼마 전에 북괴 김정은이가 군사정찰 위성이다 라며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리경 1호가 우리 대한민국 서해바다에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국방부가 김정은이가 야심차게 정찰 위성이다라고 강조하며 발사했던 이 ICBM 또한 만리경, 동체, 엔진 싹 다 수거를 해서 들여다보니 한마디로 어떤 군사정찰 위성이었다? 망원경을 갖다 놓은 또 엔진은 러시아제, 조악하기 그지없는 정찰 위성이라 할 수 없는 위성을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발사한 이후에 개망신을 당했었죠.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이 김정은이가 이번에 발사를 한 화성 18형, 깡통, 한마디로 사기극 발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의 성능 향상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다만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급하게 발사한 이 ICBM에 대해 깡통 미사일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차관보는 12일 현지 시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신형 고체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안전성 입증 차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번 발사체의 비행 궤적이 지난 4월 발사된 화성 18형 비행 궤적과 비슷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화성 18형을 처음 발사했기 때문에 줄곧 추가 발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을 목표로 발사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며 이번 발사가 그런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번 북한의 발사, 화성 18형의 발사 놀랍지도 않다. 전승절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이가 정치적 선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형 화성 18형의 발사, 한마디로 뭐란 이야기입니까? 쇼란 이야기죠. 다만 이번 미사일이 보인 높은 고도 정점, 그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화성 17형보다는 조금 발전을 한 것 같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라며 한국의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며 최고 고도가 6,000km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인데 한국 군과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이 화성 18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의 경우 과거 최고 고도가 6,000km 이상 올라간 적이 있지만 화성 18형은 지난 4월 시험 발사 당시 이 정점 고도가 3,000km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90일 만에 지난 4월 발사보다 비행 시간과 정점 고도 등 기술력이 급진전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화성 18형이 맞다면 북한은 정상 각도로 쐈을 경우 최대 사거리가 1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고체 연료 기반 ICBM 기술의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노동신문은 발사 다음 날인 12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북한은 김정은과 조용원 사진 꼴랑 2개만 발표했죠. 그러면서 북한이 역대급 이 화성 18형 성공했다라고 얼마나 지랄 발광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로 독일 ST 애널리틱스 박사는 정상적인 화성 18형 발사가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실러 박사는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북한이 쏜 ICBM 최고 고도 6,000km를 넘고 역대 최장 시간인 약 74분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북한 화성 18형으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쉴러 박사는 지난 4월 발사 당시 3,000km 미만이었던 화성 18형의 최대 고도가 불과 몇 개월 만에 2배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내부에 사단으로 발사가 가능한 크로스 부스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켓의 사거리를 늘리는 이 시스템은 추가 설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로켓 무게를 증가시킨다면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개발 단계인 해당 기술을 적용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쉴러 박사는 정상적인 화성 18형의 설계 중량으로는 최대 4,000km 정점 고도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현재 재원으로 6,000km 고도를 달성하려면 탄두가 없는 소위 깡통 로켓을 발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깡통 로켓을 발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화성 18형 개발 목적이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한 핵 탄두 운반체 확보인 만큼 핵 탄두의 소형화 없이는 단순히 깡통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아무런 기술적 실익이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이가 탄두가 없는 깡통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나 사거리를 볼 때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8형 대신 추진력이 더 강한 액체 연료 기반의 화성 17형을 발사했거나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자,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ICBM 비행 시간이 74분으로 지난 3월 발사한 북한 미사일의 종전 역대 최장 시간인 71분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 국방부에서 핵 미사일 방어 정책을 담당했던 로버트 수포 전 부차관보는 비행시간 증가가 반드시 극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능력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단지 북한이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재확인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김정은이가 이번에 자랑을 하는 북한 ICBM 74분 정도 비행했다는 것은 정상 각도 발사 시 미국 본토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기술적 요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탄두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슈퍼 전 부차관보는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을 목표로 ICBM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미국도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더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일로 박사는 이번 북한 김정은의 ICBM 발사, 이것은 계속 북한의 미사일이 진전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김정은이가 다급하게 쏘아올린 만리경 1호 정찰 위성의 그 충격적인 반전처럼 정찰 위성이라고 할 수 없는 위성을 김정은이가 정찰 위성이라고 발사한 것처럼 이번 김정은의 화성 18형 발사도 사실상 깡통을 발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조지 뉴스와 다른 군사 언론들도 한결같이 북한 김정은의 이번 화성 18형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준다. 무엇을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전하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 탄두도 싫지 않고 오로지 높이 올려 보내기 위한 김정은의 이번 보여주기식 쇼 발사였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군사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씨가 얼마나 다급한지 정찰 위성 만리경, 그것도 가짜 같은 상업위성 측에도 들지 못하는 이 전문가들의 한심하고 조악한 정찰위성 발사를 왜 했는지 그때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번 화성 18형 발사도 사기극에 불과하다. 그러니 김정은의 이런 사기극 발사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그만큼 한미일 동맹과 한미 훈련이 김정은을 옥죄고 있으니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이런 사기극 발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